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피고인은 100억을 얻었다는 사실에 미소를 띠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인순 변호사입니다. 네,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최근에 선고났던 그 캄보디아 안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약 2008년부터 2014년 6월 5일까지 25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그 보험금 월 납입액만 한 39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보험회사에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경찰들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 살인이 인정됐고,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가 돼가지고 다시 사건이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결과가? 결과가 이제 금고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쵸. 뭐 결론적으로 금고형 바뀌게 된 데는 살인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금고형으로 바뀌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인은 무죄, 다만 교통사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니까 그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금고 2년, 징역이 아니죠. 징역은 들어가 있는 동안 이제 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일할 필요는 없는 단수 2년 들어가야 되는 금고 2년의 형이 처해졌습니다. 사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님들도 한 분은 무죄, 한 분은 교통사고, 한 분은 살인, 다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진 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자세히 그걸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결론부터 내리고 생각을 하면 저는 무죄가 맞는 것 같아요. 납득이 간다. 왜냐면 증거 자체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무죄 선고도 전 납득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교통사고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남편은 보험금 지금 이자가 붙어서 한 10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뭐 100% 확률로 받을 것 같은데 기사들에서는 민사 소송이 또 이뤄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판사님들이 왜 어떤 점에서 유죄라고 살인사건이라고 보셨는지, 또 어떤 점에서 이거는 살인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다 라고 판단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찰 측이 주장한 바를 보면 졸음운전이 아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라고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충돌 직전 한 400m 전에 피고인의 차량에 상향등이 켜진다는 점, 충격 직전에 핸들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필이면 이제 피해자가 위치한 조수석 부분만 충격이 됐다는 거, 그 기아 변속과 관련해서 6단으로 변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4단 변속기에 놓여져 있다는 점,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반대 측에서 이제 무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졸음운전 중이더라도 사람이 꿈뻑꿈뻑 하다 보면 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상향등이 켜질 수도 있다. 상향등이 켜진 것만으로 깨어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제 CCTV를 봤을 때 정말 핸들을 잘 조작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CCTV 영상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화질도 안 좋아서 핸들을 조작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변속기가 최종적으로는 4단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바꾼 건지, 아니면 사고 난 차를 견인해가고 또 뭐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속기가 움직인 건지 확신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거에 더해서 피고인이 사고 나기 한 20분 전에 휴게소에 들려서 한 10분간 잠을 맞아요. 잤고, 네. 1분 전에 커브 운전을 제대로 했는데 어떻게 사고 났을 때 졸음운전일 수가 있겠냐,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판단했냐면 1분 전까지만 해도 커브길이 있었던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딱 커브길을 돌자마자 저기 갓길에 차가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박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다 우연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1분 만에 생각해서 살인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행을 계획할 때 자기는 살 방법을 마련해 놓고 계획을 하는데, 계획했다기 보기에는 자기한테도 너무 위험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제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보험금 100억
을 지금 어쨌든 받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보험금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일반인이나 객관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보험을 가입한 게 너무 크지 않냐. 이거는 목적이 뚜렷하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제가 볼 땐 쟁점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보험금이 문제가 됐던 게 한 달에 지금 300만 원, 400만 원을 지금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매출 신고가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다. 한 달에 매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생활용품 하면서 어떻게 3,400만 원을 보험료에 넣냐?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거 보험금을 타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제 뭐라고 이제 항변을 하냐면요. 자기가 1,000만 원 매출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카드 매출만 신고가 된 거고 실제로 매출의 한 80%가 현금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내가 돈을 번 거는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을 여기저기 많이 빌려줬는데 그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판기 설치된 자판기에서 수익금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한 달에 버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는 보험료를 한 달에 3,400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피고인의 그 현금 흐름을 보면 이제 특이한 게 이 보험을 단순히 어떤 사고 대비, 어떤 질병 대비용으로만 썼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의 자금을 운용하는 하나의 수단, 투자, 적금 이런 개념으로 보험들을 많이 가입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다, 보험을 많이 들었다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정말 살인을 마음먹고 있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은행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저축의 방법 중에 하나로 위험이 발생했을 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을 보더라도 조금밖에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장 컸던 살해의 동기 부분이 이 그쵸, 예. 피고인의 주장으로 사라진 거예요.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동기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살해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 살인 부분은 무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네. 법 원칙에 저는 입각한다고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항상 뭐 다수의 사건을 사실 성범죄를 변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사실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좀 의심이 안 될 정도로 입증이 되는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된 경우에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성범죄는 특성상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죄가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형사법의 형사소송의 가장 큰 원칙이 죄 있는 사람 10명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죄 없는 사람 1명은 절대 처벌하지 그렇죠. 않겠다라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약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좀 헷갈린다. 그러면 무죄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대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확신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아마 이 남편분은 이제 민사소송도 하겠지만 2년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나오게 되면 아마 현금 100억을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고 이게 뭐 과거에 이제 이런 경우에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 그래서 돈을 못 받은 적이 있기도 한데 이번 사안하고는 조금 무관해 보여서 그 네. 부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 지금 세간의 관심은 100억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돌이켜 생각하는 게 다시 이제 만약에 피고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100억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볼 때 행복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피고인 심정이 그럼 지금 네. 100억 아내와 아들을 잃었다는 마음에 네.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피고인은 100억을 얻었다는 사실에 미소를 띠고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네.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아요.
그쵸.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영상을 마무리하면 마무리하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